감독님 소개를 저는 나비야마나의 주랑 감독이고 오지필름이라는 네. 곳에서 다큐멘터리 기획, 제작, 촬영, 편집 이런 거 하고 있고 독립영화를 알리기 위해서 제상도 하고 있고 외국인도 좀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구상하시게 된 계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위험시다라는 분과의 친분도 조금 있지만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구상은 안 했고요. 네. 처음부터 구상해서 들어간 작품이 아니라 우영이 형이 그 프로포즈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찍어볼까? 이렇게 해서 프로포즈 하는 날 찍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찍으러 가면서 생각했던 거는 좀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결혼하는 과정을 영화로 만들어서 결혼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이들 사랑이 내 사랑 제재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편견적인 인식을 좀 깨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었죠. 장애인들을 보셔서 좀 어떤 감독님 스스로가 느끼는 그런 시선에 대한 어떤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이 다큐멘터리를 제가 개입하지 않고 제작진들이 개입하지 않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자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들 눈높이에서 어떻게 생활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했던 것 같고 편집할 때는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 좀 관객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에 대한 생각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처음 이 사람들의 몸을 보고 반응하는 것,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반응하는 것, 자기들이 장애인을 인식하는 시선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시선들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자, 감독으로서. 이거 좀 나쁜 생각일 수도 있고 그런 생각도 있고, 거울이었어요. 거울이 첫 장면이고, 거울에서 프레임 안에 이제 재현 씨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누군가를 바라볼 때 학습되고 미디어로 학습되어 왔던, 아니면 교과서로 학습되어 왔던,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학습되어 왔던, 그렇게 거울에 비친 사람들의 시선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먼저 던지고 영화를 시작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첫 샷을 그걸로 잡았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조금 관객들이 자기 스스로 장애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조금씩 물어보고 싶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예비 관객이지 않습니까? 관객이 아니라 예비 관객이기 때문에 어떤 이 영화를 볼 때만큼은 이 예비 관객들한테 하나 콕 집어주고 싶은 거, 이 영화를 볼 때만큼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든지. 일단 여기 장애인들 다 많이 접해 보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게 보여요. 진짜 장애인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몸이 불편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큰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장애인들은 우리 평소에 많이 보니까. 그래서 그 거부감 때문에 이들이 하는 행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웃긴 상황인데 자기 마음속에는 이걸 웃으면 되는가? 웃으면 내가 이상한 신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이야기는 계속 흘러가는데 그게 초반에 다 웃긴데 중반부터 이제 육수 심각하거든요. 네. 근데 심각한 중간에도 우영이 형의 그 캐릭터 때문에 약간 폭소가 터지긴 하지만 그런 편견 없이 그냥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로
출발하는 영화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 다 지우고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한테 집중하잖아요. 말을 하는 사람한테 집중하잖아요. 근데 말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집중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영이 형이 말을 붓으로 먹고 어느 순간부터 재현 씨는 말이 없어져요. 그 말이 없어지는 순간부터 우영이 형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재현 씨의 표정을 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는 재현 씨의 그 표정에 조금 더 집중해주면 이 영화를 감독이 의도했던 대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뭐 의도했던 대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럼 더 흥미롭고 더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영화를 제가 처음에 그렇게 해버려서 우영이 형한테 집중하게 처음에 만들어 놓고 재현 씨의 표정을 집중하게 되고 이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서 계속 우영이 형의 말을 따라가고 보는 사람. 근데 두 번 보는 사람들은 어차피 우영이 형의 말은 다 아니까 다른 걸 보려고 하니까 더 새로운 영화 같다라고 얘기할 줄 알아요.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들은 우영이 형 말은 계속 반복돼요. 같은 말. 그 반복되는 순간에 재현 씨의 표정을 보면 더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다들 들으셨죠? 2번 보셔야 합니다. 2번. 중요한 게 두 번째 봤을 때 그 오늘 영화의 전당에서 내린다. 아니 또 기회는 많습니다. 뭐 네, 기회는 독도도 있고 뭐 차기 자켓도 궁금합니다. 또 감독님 팬도 여기 많고 이러니까 뭘 말아? 그 영화 이제 처음 보는 거잖아. 네 저희도 또 다른 자기작은 분야의 그 미량. 주인마저도 땅에 저 논에 못 들어가고 지금 이 광경을 보고 그대로 바깥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처음부터 보상금이란 필요하지 않다. 아마 보상금을 더 달라는 거였으면 이 싸움은 벌써 끝났을 겁니다. 미량 송전탑 때문에 7년 동안 싸우고 계시는 할매 할배들이 있는데 그 싸움이 아마 이번 연도에 나옵니다. 뭐 송전탑이 지어지든 아니면 송전탑이 지어지지 않고 다른 경로로 가든 아니면 밑으로 매설이 되면 작년에 부산영화제에서 펀드를 받은 게 한 개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가 사상이에요. 네. 이 동네가 사상인데 그 사상에 사는 노동자들 그리고 사상에서 쫓겨난 농민들 그리고 사상의 그 공간 자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면서 과연 신자유주의가 우리 삶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가 은유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매년이나 너무 두개 주면